안녕하세요. 4기 권도영입니다. 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 로포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원래 세미나를 방학 때 마지막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전날 잘못 먹어가지고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탈수 증상이 올 정도로 엄청 힘들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때 딥인딥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면은 트랜스포머 아닐까 하였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트랜스포머에서 배운 것처럼 사이너소이달 그런 펑션으로 넣지 않고 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로포머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 그리고 로포머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은 말 그대로 토큰의 위치를 절대적으로 인코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나온 것처럼 코사인이랑 사인 펑션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들어가기 전에 포지셔널 인베딩 더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RNN이랑 CNN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좀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데 트랜스포머는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런 pre-defined 펑션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해줍니다. 어텐션 메커니즘 이전에 더해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 말고 그 뒤에 나올 이제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을 왜 사용을 하는 걸까? 그거는 이제 위치만을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어떤 토큰 간의 상대적인 위치, 그러니까 그 토큰 간의 거리를 좀 고려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 이라는 방식이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Absolute Positional Embedding 같은 경우에는 문장 길이가 늘어나면은 되게 일반화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토큰 간 관계를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Relative Positional Embedding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큰 간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어텐션에 들어가기 전에 더해주는 게 아니라 어텐션 메커니즘 안에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위치 정보를 뽑아 보겠다 라는 그런 호기로운 인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확 와닿지 않는 느낌일 텐데, 그래서 하나 둘씩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식을 먼저 보자면은 이거는 단순히 어텐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쿼리랑 키 내적하고 소프트맥스 통과해서 그리고 밸류 값이랑 또 내적해주고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렐러티브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 내적하는 이 부분에다가 토큰 간의 상대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웨이트를 따로 더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하는 거는 토큰과 토큰의 관계를 어떤 그래프로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각 토큰들을 노드라고 생각하면은 그 노드들 간의 거리를 엣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어텐션 할 때 더해주겠다 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토큰이 1부터 5까지 x 1부터 5까지 있다고 치면은
x4 입장에서 한번 봐보죠. 그래서 x4 입장에서는 x1이랑 거리가 3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x2랑은 2만큼 차이 나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 해서 뭐 x5랑은 거리가 1만큼 차이 나고, 그래서 그 거리에 따라서 다른 웨이트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밑에 식만 한번 봐보자면은, 여기 이제 쿼리랑 키 내적하는 그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쿼리랑 키를 이미 내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 값을 내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밸류 값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거리 값, 그 웨이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텐션을 할 때 밸류 값이나 아니면은 그 키 값에다가 웨이트를 더해줘서 내적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문장을 보면은 어떤 토큰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어떤 의미적인 연관성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직관을 반영을 해주기 위해서 그 최대 거리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클리핑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 같이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은 그 K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K 이상 거리에서는 이것들을 다 K로 통일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좋은 점은 어텐션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레이어가 하나 계속 넘어갈 때마다 계속 그 상대적인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그 거리 정보가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cat sat on the bed 라는 문장이 있다 치면은, 캣의 입장에서는 셋이랑 첫 번째 이제 레이어에서 캣의 입장에서는 셋이랑 on과의 그런 상대적 거리 정보를 학습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on 같은 경우에는 더랑 매트의 관계를 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똑같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한번 레이어를 거쳤으니까 캣은 이 on과의 상대적 거리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니죠. 네. 하고 on 같은 경우에는 넷과의 그 상대적 거리 정보를 담고 있겠죠. 그래서 캣이랑 on 어텐션을 하면은 이제 캣이랑 on에 대해서 계속 하게 될 텐데, 근데 on은 그 이전에 맥과의 정보도 갖고 있고 더와의 관계도 갖고 있으니까 캣 입장에서는 내재적으로 이런 맷의 정보도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를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캣과 on, set 이런 주변부에 있는 정보는 강화가 되고, 그래서 전파 레이어가 넘어갈수록 그 뒤에 있는 토큰들에 대한 거리 정보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포머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논문에 애스트랙트를 그냥 그대로 따왔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 회전 행렬로 애솔루트 포지션을 얻고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으로 렐러티브 포지션을 얻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차근차근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먼저 검토를 하는데요. 선행 연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기존에 있었던 렐러티브 포지셔널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다 약간 애디티브였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우선 좀 노테이션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기 이제 상단에 QKV는 쿼리 키 밸류고요. 근데 쿼리 키 밸류인데 그 M의 포지션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는 쿼리 키 밸류입니다. 그 밑은 뭐 그냥 어텐션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이전 렐러티브 포지셔널 기존의 연구들은
저희가 아까 살펴봤듯이 그 어텐션을 할 때 그 거리 정보를 이런 식으로 더해서 줍니다. 그리고 이 논문 이후에 나오는 것들도 다 약간 쿼리와 키의 요 내적을 어떻게 디컴포즈 하느냐가 좀 중점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약간 덧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애디티브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좀 연산량을 한번 줄여보고, 그리고 그런 성능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 덧셈 할 필요 없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내적 계산만 해도 그런 상대적인 거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애디티브 대신 멀티커티브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표는 이런 쿼리와 키의 내적만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그 거리 정보를 얻어보자 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쿼리와 키 인베딩을 어떤 복소평면상의 한 좌표로 해석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그 2D 케이스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그 오일러 포뮬라가 있죠. 그래서 오일러 포뮬라는 그냥 간단한 그냥 노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위에 그 자연성수 E 위에 허수 i랑 저거 뭐라 했나요? 파이 i랑 파이가 있으면은 이 오일러 포뮬라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복소평면상의 좌표가 있을 때 그 좌표의 위치를 좀 쉽게 한번 노테이션 좀 표현을 해보고자 한 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만큼 회전을 하였고, 그리고 파이만큼 회전을 하였고, 앞에 이제 그 Z 요 거리 정보가 이제 앞에 붙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복소평면상의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된 노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쿼리 인베딩이죠. 그리고 이거는 키 인베딩이고, 쿼리랑 키 인베딩은 지금 2D 스페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엘리먼트를 하나는 여기 리얼 밸류로 생각하고 하나는 여기 컴플렉스 밸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두 개를 한 좌표로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좌표의 위치는 이 오일러 포뮬라를 이용해서 그 좌표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우리가 그 쿼리랑 키의 인베딩을 좌표로 나타내는데 m세타만큼 회전시킨 좌표라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여기 인베딩에다가 m세타만큼 이제 오일러 포뮬라를 곱했으니까 처음에 인베딩 좌표가 여기라고 하면은 m세타만큼 회전시킨 거였죠. 회전시키는데 여기에 이제 요 크기, 놈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회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복소평면상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컴퓨테이션을 할 것인가, 어떻게 실제로 계산할 것인가. 논문에서는 회전 행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인베딩에다가 이 회전 행렬을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m센터만큼 이렇게 회전시킨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은 토큰의 위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위치가 멀면 멀수록 더 많이 회전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여기 회전 행렬로 앱솔루트 포지션을 얻는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 토큰의 위치 정보에 따라서 얼만큼 회전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보를 그런 식으로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수식상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수평면상의 좌표로 해석을 했을 때 둘의 내적을 취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쿼리가 회전한 량이랑 그리고 키가 회전한 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쿼리의 위치랑 키의 위치를 뺀 값이 내적한 값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토큰이 토큰 1이 있고 2가 있다 쳐보면은 그 1의 위치랑 2의 위치를 뺀 값이 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과 2의 상대적 거리가 단순히 내적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 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저희 인베딩이 이제 D 디멘션이니까 이제 복소평면상의 좌표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D를 2분의 D개의 서브스페이스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하나하나가 어떤 그 인베딩을 좌표, 그 2D 좌표로 해석할 수 있게끔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타 값은 무엇을 하느냐 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앞에 그 M 값은 토큰의 위치라면은 요 세타 값은 어떤 인베딩 벡터가 있을 때 그 인베딩 벡터를 한 번에 이렇게 회전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을 2D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씩 쪼갤 거고, 그리고 그 각각 두 개를 쪼갠 거를 다 그 세타 값만큼 이렇게 다르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벡터에서 뒤로 갈수록 세타 값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편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토큰이 있고 토큰의 포지션이 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의 인베딩은 이렇게 D 디멘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2D로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개씩 서브스페이스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서브스페이스마다 세타 값을 다르게 적용해서 그 회전 값을 다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베딩 벡터가 있으면은 하나의 토큰에 대한 벡터가 있으면은 회전 값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세타 값은 왜 도입을 한 걸까? 그냥 다 같이 돌리면 편할 텐데 그것은 이제 논문에서는 어떤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좀 보존하려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인데요. 그래서 롱텀 디케이가 있다. 그래서 거리가 먼 토큰끼리의 연관성이 적다. 이건 이제 세타 값이랑 M 값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표 보시면은 알다시피 디멘션이 커질수록 세타 값은 작아지고 아닙니다. 잊어주세요. 잊어주시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그 렐러티브 포지션, 그러니까 아까 여기 M이랑 N값 뺀 요 상대적 거리 있잖아요. 이게 요 그 전체 그 내적 값이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증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제 요 문장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회전 행렬로 앱솔루트 포지션을 얻는다. 그래서 벡터 하나를 좌표로 생각해서 회전을 시키고 그 회전시킨 것끼리 내적을 취하면은 셀프 어텐션을 취하면은 상대적인
그 거리 정보, 그러니까 렐러티브 포지션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에디티브 다 뭐 더하고 뭐 추가하고 했었는데, 이건 단순히 내정만으로 그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산량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성능 향상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그 기존의 트랜스포머 큐키 밸류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제 복소평면 상에서 계산했을 때 얻는 이점이 있습니다. 계산은 리얼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해석만 그 좀 해석의 편의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소평면상의 한 좌표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우리 오일러 포뮬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오일러 포뮬라 사용해서 내적 취해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거리가 나온다. 어떤 해석의 편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컴퓨테이션 하느냐는 이제 다 그냥 리얼 스페이스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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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네. 각도랑 그 크기, 거리 지정된 거잖아요. 그쵸. 네. 표면이니까 그 복소 표면이니까 네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랑 네네. 네네. 저장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저게 복소 표면이면 주기성을 가지니까 네. 재수가 없으면은 두 개의 토큰의 위치 정보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게 이제 그 그게 이제 논문상에서 수식적으로 증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도 있는데, 이게 그 세타 값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네,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세타 값에 그 제한이 있지는 않나요? 그 세타 값이 그 사이너소디얼 그 펑션에서 쓴 그 값이랑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세타 값이 이 공식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루페를 쓰면 연산량이 감소한 들리세요? 네. 루페를 쓰면 연산량이 감소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기존의 일렉티브 포지션을 인쇄팅을 쓰려면 에디티브 하고 추가적으로 러너브랑 토큰을 도입을 해서 네, 맞아요. 획득을 좀 해야 돼서 좀 연산량이 더 높은데 네네. 루페를 사용하면 그런 추가적인 도입 없이 네네. 그냥 단순히 어텐션 분석할 때 자동적으로 이렇게 포지션에 인비딩이 보여져서 그런 면에서 연산량이 감소한다는 게 네. 맞는지.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네. 네, 더 질문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